아버지, 제가 꼭 밝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차가운 강물 속에 던져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처녀가 품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은 한 개의 찻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관아를 찾아갔던 날 밤, 흔적도 없이 살해당한 처녀 채아. 억울함과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녀는 자그마치 3년 동안 저승 문 앞을 지키며 이승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긴 혼을 강제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라. 갈 수 없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원한이 있습니다. 결국 3년이라는 기한을 넘긴 원혼을 처단하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한 저승사자가 직접 이승 땅을 밟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쪽 포은골 어귀의 저승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었지요. 죽은 혼들이 저승 나졸의 안내를 받아 넘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3년째 꼼짝도 않는 혼이 하나 있었지요. 무명 삼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처녀였습니다. 두 손으로 낡은 찻잔을 꼭 껴안은 채 이승 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졸이 여러 번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오. 3년이요, 3년.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졸은 할 말을 잃었지요. 죽은 혼에게서 저런 눈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저승에서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승 상부에서 명이 내려왔지요. 기한을 넘긴 혼을 직접 처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이 난 저승사자가 이승으로 내려온 것은 그 명 때문이었지요. 저승사자란 죽은 자의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눌러쓴 사내였지요. 얼굴빛이 창백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산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죽음의 문턱에 선 자나 이미 죽은 혼만이 볼 수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처녀의 혼 앞에 섰습니다. 처자, 때가 되었소. 이제 가야 하오. 처녀가 고개를 들었지요. 갈 수 없습니다. 차사나리. 도대체 왜 못 간다는 것이오? 제 아버지가 독살당했습니다. 죽인 자는 지금도 고을 수령 자리에 앉아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지요. 이 찻잔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눈빛을 바라보았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년이요. 압니다. 저승사자는 그 말을 들으며 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지요.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을 주겠소. 채아가 눈을 크게 떴지요.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직접 보고 판단하겠소. 약속은 못하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한양에 윤태승이라는 대감이 있었지요. 의금부 판사 종일품의 벼슬아치였습니다. 의금부는 왕명으로 관리들의 비리와 역모를 수사하는 기관이었지요. 그 최고 수장이 윤태승이었습니다. 각진 턱에 짙은 눈썹, 눈빛이 깊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말이 적었고 원칙이 엄했습니다. 윤태승이라는 이름은 관리들 사이에서
두 가지 의미로 통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존경이었지요. 한양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윤대감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 탐관오리들은 밤잠을 못 잔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수십 명의 탐관오리가 그의 수사망에 걸려 줄줄이 파직되고 귀양을 갔지요. 윤태승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아였지요.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또렷하고 고집이 셌지요. 아버지가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면 채아는 그 옆에 앉아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득복이라는 하인이 있었지요. 윤태승이 벼슬길에 오를 때부터 곁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채아가 어릴 때부터 함께했으니 집안 어른처럼 여겼지요.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채아가 찻잔을 들고 아버지 방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빛이 좋지 않으십니다. 차 한 잔 드시고 쉬십시오. 허허, 곧 큰 것이 하나 마무리된다. 그러면 쉬마. 무슨 수사입니까? 알 것 없다. 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잡을 것이야. 채아는 아버지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다정한 대화가 될 줄은 몰랐지요. 한편 한양에서 남쪽으로 열흘 거리에 있는 고을에는 조병학이라는 수령이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이 작고 늘 웃는 듯한 인상이었지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너그러운 인물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그 고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병학의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10년 넘게 세금을 착복하고 백성의 땅을 빼앗아온 자였지요. 그 조병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의 윤태승이었지요. 윤태승의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온다는 소식을 들은 조병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측근을 불렀지요. 윤태승을 없애야 한다.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리? 집안 사람부터 살펴라. 약점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야. 알겠습니다, 나리. 그렇게 찾아낸 것이 이득복이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의 병으로 진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지요. 조병학의 사람이 이득복을 찾아간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아드리겠소. 어머니의 약값도 대주겠소. 그 대신 한 가지만. 이득복은 그 자리에서 거절했지요. 못합니다. 돌아가시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자는 협박할 빌미를 쥐고 왔습니다. 이득복의 동생이 연루된 도박 사건이었지요. 거절하면 동생이 내일 아침 포졸에게 끌려가오. 선택하시오. 이득복은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이틀을 더 미루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튿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인에게 차를 올렸습니다. 그 차에는 독이 섞여 있었지요.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당장은 표가 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병처럼 보이다 죽음에 이르는 독이었지요. 윤태승은 그해 가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지요. 대감, 기가 허하십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쉴 수가 있어야지. 채아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십니까? 점점 야위고 계십니다. 나는 괜찮다. 곧 끝낼 것이야.
이듬해 겨울 윤태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사로 처리되었지요. 아무도 독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흐지부지 무산되었고 조병학은 더욱 대담하게 비리를 키워나갔지요. 이득복은 주인이 세상을 뜨고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러나 죽기 전에 작은 방 장판 밑에 편지 한 장을 숨겨두었습니다. 채아가 찾아주기를 바라며. 채아는 몰랐지요. 이득복이 그런 편지를 남겼다는 것을. 다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찻잔을 발견했지요. 잔 안쪽 벽면을 따라 거무스름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때라 여겼지요. 그런데 며칠을 들여다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의원을 찾아갔지요. 아가씨,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채아가 조용히 말했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독입니다. 천천히 몸을 갉는 독이지요. 흔적이 잘 남지 않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가씨. 채아는 그날 밤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리 없이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제가 꼭 밝혀드리겠습니다. 채아는 찻잔을 품에 안고 관하로 향했으나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조병학의 하인들이 채아를 강물에 던져버린 것이지요. 채아는 찻잔을 품에 안은 채 깊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채아의 혼은 저승문을 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내려온 것이지요. 채아의 혼이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자의 눈에는 둘 다 보이지 않았지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처자의 집부터 가는 것이요. 윤태승이 살던 저택은 한양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장이 무너지고 대문이 기울어진 채였지요.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와 쓰지 않는 집이었지요. 채아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집이군요. 목소리가 낮았지요. 저승사자가 채아를 보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지요. 기울어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지요. 덮개가 씌워진 채 방치된 우물이었습니다. 채아가 그 앞에 멈췄지요.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이 우물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말을 들으며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채아가 안채로 향했지요. 여기가 아버지 서재였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던 방이었지요. 제가 차를 끓여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저 맛있다고요. 채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웃음을 보았지요. 3년을 저승문 앞에 서 있던 처녀가 처음으로 보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병학이 있는 고을로 가야 하겠소. 예. 그런데 차사 날이. 채아가 멈추며 돌아보았지요. 왜 나서주시는 것입니까? 규정을 어기는 일인데요. 저승사자가 잠시 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자가 3년을 버텼소. 그 이유를 알고 싶소. 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병학의 고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지요. 저작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눌려 있었지요. 가게 문을 열고 앉아있는 상인들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조병학이 부임한 뒤로 고을이 이렇게 됐지요. 저승사자가 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웅장하게 새로 지은 관아였지요. 백성들의 집은 낡고 무너져도 관아만은 번듯했습니다. 그때 관아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요. 뭐가 어째 감히 수령나리 앞에서. 이어서 곤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등이 굽은 농부 하나가 끌려 나왔지요. 얼굴에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포졸이 그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안 가져오면 땅을 뺏을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농부는 대답도 못하고 비틀비틀 걸어갔지요. 채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잠시 후 관아 안쪽에서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이 작고 늘 웃는 듯한 인상이었지요. 고급 비단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조병학이었지요. 조병학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끌려나간 농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빙긋 웃었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처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채아가 말했지요. 저 웃음입니다. 아버지와 저를 죽이고도 늘 저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조병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조병학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저승사자가 서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미간을 찌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채아가 물었지요. 저 자가 이쪽을 본 것입니까? 그렇소. 보입니까? 기척만 느낀 것이오.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저승사자의 기척이 느껴지기도 하오. 채아가 조병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자의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채아가 찻잔을 꼭 쥐었지요.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이군요. 그 전에 밝혀야 합니다. 저승사자가 채아를 보았습니다. 이 처녀가 3년을 버틴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지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소. 어떤 사람이었소? 채아가 잠시 생각했지요. 말이 적으셨습니다. 웃음도 많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제가 차를 끓여드리면 꼭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같은 말이었는데 들을 때마다 좋았지요. 저승사자는 채아의 말을 들으며 잠시 허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득복이 살던 방을 찾아봐야겠소. 이득복의 방이요? 그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을 수 있소. 죄책감이 극심한 사람은 흔적을 남기고는 하니. 채아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득복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처자가 말한 것을 들었소. 오래 함께한 하인이라고. 채아가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멈췄지요. 이득복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지요. 조병학이 그 약함을 파고든 것이고요. 저승사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지요. 이득복이 살던 방이 어디요? 관아 뒤편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득복의 방은 관아 뒤편 담장 안쪽에 있었지요.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들어와 쓰지 않았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방이라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방문을 열었지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녹슨 요강, 쓰러진 촛대,
구석에 밀려난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멈췄지요. 방바닥 한쪽 귀퉁이, 장판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장판을 들었지요. 그 아래 납작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먹자국은 선명했지요. 채아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이득복이 남긴 것입니까? 저승사자가 종이를 펼쳤지요. 채아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나 이득복은 죽기 전에 이것을 남긴다. 대감 날있게 들이던 차에 독을 넣은 것은 나였다. 조병학의 협박에 그리했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찻잔은 채아 아가씨가 갖고 있을 것이다. 채아 아가씨가 무사히 살아서 이것을 찾기를 바란다. 채아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흘렀지요. 혼에게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저승사자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장판 밑에 숨겨두면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채아가 피식 웃어 보이며 말했지요. 저승사자는 편지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둘이요. 하지만 저는 죽은 사람이고 차사 나리는 산자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관아에 가져갑니까? 그것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하오. 아버지와 가깝던 사람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소. 채아가 생각했지요. 유현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오랜 벗이었지요. 아버지가 옳지 않은 일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양에 계시지요. 그분을 찾아가겠소. 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승사자는 혼자 이득복의 방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저승사자가 된 지 3년이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없었지요. 죽으면 이승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채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억의 끝자락에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승사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채아를 데리고 유현보의 집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귓가에 저승상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승사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지요. 이승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 당장 돌아오라. 저승사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채아가 눈치챘지요. 무슨 일입니까? 저승상부에서 명이 왔소. 돌아오라 하오. 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까?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품속의 이득복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찻잔을 품에 안은 채아가 생각났지요. 3년을 저승문 앞에서 버텼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차사 나리. 여기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채아가 먼저 말했지요. 돌아가지 않겠소. 채아가 눈을 들었습니다. 차사 나리. 이곳에 남아서 처자를 돕고 싶소. 채아가 오래도록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유현보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의금부에서 윤태승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지요. 윤태승이 죽고 나서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마당에 앉아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지만 등이 곧은 사람이었지요.
저승사자가 류현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류현보가 갑자기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가운데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저승사자가 서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채아가 말했지요. 저분은 차사 나리가 보이시는 겁니까? 기척만 느끼는 것이요. 볼 수는 없을 것이요. 류현보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지요. 산자에게 직접 말을 전할 방법이 있소. 깊이 잠든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도 규정 밖의 일입니까? 그렇소. 채아가 잠시 생각했지요. 이미 많은 규정을 어기셨는데 한 번 더 어기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저승사자는 아무 말 없이 류현보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지고 류현보가 잠든 뒤 저승사자는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류현보의 꿈은 일금부 청사였지요. 오래전 윤태승과 함께 일하던 그 청사였습니다. 꿈속에서는 저승사자가 보였지요. 류현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은 저승사자요? 그렇소. 왜 내 꿈에 들어온 것이오? 저승사자가 품속에서 이득복의 편지를 꺼냈지요. 류현보 앞에 내밀었습니다. 류현보가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사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득복이 쓴 것이오? 그렇소. 윤태승이 독살당했다는 말이오? 찻잔에도 증거가 남아있소. 그런데 그 찻잔은 지금 강물 속에 있소. 강물 속에. 윤채아가 강물에 던져질 때 품에 안고 있던 것이요. 강물 속 어느 지점인지 알고 있소. 직접 건져낼 수 있겠소? 류현보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소. 그 죽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소. 조병학이 얼마나 악랄한 자인지 알기 때문에. 류현보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것이오? 채아가 3년 동안 저승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소. 그 말에 류현보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채아가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것이오? 그렇소. 류현보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내일 깨면 내가 이 꿈을 기억할 수 있소. 기억할 것이오. 편지는 깨어나면 방 안에 있을 것이오. 그리고 찻잔이 있는 강의 위치는 이렇소. 저승사자가 강의 위치, 깊이, 표지석에서 몇 걸음 거리인지를 말해 주었지요. 류현보가 눈을 감기 전에 말했습니다. 윤태승은 좋은 사람이었소.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저승사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류현보는 눈을 떴지요. 베개 옆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류현보는 그날 갓끈을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섰지요. 저승사자와 채아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채아가 말했습니다. 움직이시는군요. 그렇소. 이제 시작이요. 채아가 류현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저승사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차사 나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승상부의 명을 어긴 것이요. 후회하지 않소. 왜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승사자는 채아를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또 왔지요. 이 처녀를 이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요. 류현보는 먼저 옛 동료 두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전직 어사와 포도대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 둘이었지요. 모두 윤태승을 알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득복의 편지를 돌려보며 말을 나눴지요. 이것이 진짜라면 움직여야지. 찻잔까지 있다면 증거가 두 가지요. 의금부에서 받아줄 것이요. 류현보가 말했습니다. 윤대감이 살아계셨다면 진작 처리됐을 일이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오. 조병학이 얼마나 비열한 자인지 잘 아시잖소. 조심해야 하오. 알고 있소. 그러나 물러설 수 없소. 같이 가겠소. 나도. 셋이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의금부에 고발장을 넣기 전에 찻잔부터 건지기로 했지요. 류현보는 사흘 뒤 새벽 혼자 강으로 나갔습니다. 저승사자가 알려준 위치였지요. 표지석에서 10걸음 수심이 얕아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류현보가 강물에 손을 넣었지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바닥을 더듬었지요. 그러다 손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것이었지요. 찻잔이었습니다. 류현보가 찻잔을 물 밖으로 꺼냈지요. 3년이 지났지만 안쪽에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류현보는 그것을 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지요. 채아는 그 장면을 강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채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렇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매일 마시던 찻잔입니다. 채아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저승사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조병학은 달라지고 있었지요. 관아 안에서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밥을 먹다가 멈추거나 혼자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내다보기도 했지요. 아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리께서 요즘 왜 저러시냐? 글쎄, 귀신이라도 보이시는 것 아니냐? 조병학은 믿을 만한 아전을 불렀지요. 요즘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바람도 없는데 차갑고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아무도 없어. 나리, 무당을 한번 불러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병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오너라. 이 기운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저승사자와 채아는 그 대화를 창밖에서 듣고 있었지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겁을 먹기 시작했군요. 그렇소, 두려운 자는 실수를 할 것이요.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다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사날이 저승에서 돌아오라는 명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승사자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심판대에 서게 되오. 처벌받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소. 채아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계십니까? 그렇소. 채아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 대신 강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류현보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지요. 손에 찻잔을 꼭 쥔 채였습니다. 류현보가 한양 의금부로 향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전직 어사와 포도대장 자리에서 물러난 동료 둘이 함께했지요. 저승사자와 채아는 의금부 바깥에서 기다렸지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차사날이, 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3년 동안요. 저승사자가 가만히 채아를 바라보자 채아는 말을 이어갔지요. 믿어야 버틸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오고 나니 무섭습니다. 잘 될 것이요.
채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는 미래도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 없소. 채아는 조금 실망한 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자신있게 말하십니까? 처자가 3년을 버텼소. 그것이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불가능한 일을 한 번 한 사람은 또 하는 법이요. 채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지요. 차사 나리는 위로를 참 이상하게 하시는군요. 위로한 것이 아니요.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한참 뒤 류현보가 일금부에서 나왔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접수됐어. 수사 명령이 내려질 것이야. 저승사자가 채아에게 전했습니다. 수사 명령이 내려진다 하오. 채아가 눈을 감았지요. 두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러다 눈을 떴지요. 아버지. 저승사자는 오래도록 채아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금부 뒤쪽 문으로 관리 하나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방금 류현보를 접수받은 관리였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저승사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채아가 느꼈지요. 무슨 일입니까? 의금부 안에 조병학의 사람이 있소. 지금 전하러 가는 것이오. 채아가 굳었습니다. 조병학이 수사 명령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소. 저승사자가 돌아섰지요. 조병학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요. 서두르는 자는 실수를 하지요. 그러나 류현보도 위험해질 수 있소. 채아가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조병학은 즉시 움직였지요. 그날 밤 신복을 불렀습니다. 류현보가 의금부에 다녀왔다.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리? 류현보 주변을 살펴라. 아들이 있다 했지. 빚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라. 이튿날부터 류현보의 아들에게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왔지요.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느닷없이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류현보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조병학의 짓이다. 그러면 멈추십시오. 우리 집안까지 망할 수는 없습니다. 멈출 수 없다. 아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류현보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빛에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조병학의 두 번째 수는 이간질이었지요. 어사 출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류현보가 사실 조병학과 오래전부터 내통했다는 소문이 있소이다. 이번 일도 어르신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사 출신이 손을 들어 그 자를 내쫓았습니다. 썩 나가거라. 그러나 그 말이 씨앗처럼 남았지요. 이튿날 어사 출신이 류현보를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내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류현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오? 의심이 아니오. 다만 류현보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지요. 조병학이 씨를 뿌린 것이오. 그것도 모르겠소. 어사 출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저승사자와 채아는 이 모든 것을 따라다니며 지켜보았습니다. 채아가 말했지요.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산자의 일에 직접 손을 댈 수 없었지요. 그것이 저승사자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병학의 관아에서 무당 하나가 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조병학이 불러들였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 관아를 나서다 걸음을 멈췄지요. 저승사자가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이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억울하게 죽은 자와 저승사자가 있구나. 채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무당이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영험한 자 같소. 무당이 발길을 돌려 관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병학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승사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나리. 이 관아 주변에 저승사자의 기운이 짙습니다. 조병학이 웃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산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 들었소. 그렇다면 아무리 따라다녀도 나를 어찌할 수는 없겠지. 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것은 나리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병학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웃었지요. 수명 걱정은 나중에 하겠소. 안 그래도 중요한 일이 태산이라. 채아가 나직이 말했지요. 조병학이 무당 말을 무시하는군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아니오. 자신이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이지. 당장 눈앞에 일이 급하니까.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조병학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채아를 보았습니다. 강단 있는 채아의 모습에 무언가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았지요. 그게 자신의 생전 모습인지 아니면 저승사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조병학의 세 번째 수가 시작됐지요. 이른 아침 포졸들이 류현보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류현보를 체포하라. 수령을 비방하고 거짓 고발을 꾸민 죄다. 채아가 저승사자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차사 나리 막을 수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면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지금은 그렇소. 채아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류현보가 대문 앞에 섰지요. 포졸 여럿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류현보는 돌아서서 집 안을 한번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어깨를 폈습니다. 가자. 저항하지 않았지요. 끌려가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채아는 류현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류현보가 갇히면 이득복의 편지도 채아의 찻잔도 조병학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채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차사 나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승사자가 채아를 바라보았지요. 채아의 눈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저승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던 그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차사 나리뿐인데 나리는 산자에게 손을 댈 수 없고 저는 죽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승사자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방법이 있소. 채아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병학이 저승사자의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소. 저승사자가 채아를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는 규정을 어기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것이었지요. 조병학 앞에 직접 나서겠소. 산자 눈에 보이도록. 채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오.
채아가 한동안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차사 나리,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계십니다. 저승사자가 채아를 보았지요. 처자 때문이 아니요.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저승사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답했지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요. 채아는 그렇게 말하는 저승사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조병학의 관하로 향한 것은 류현보가 잡혀간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채아 없이 혼자였지요. 조병학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러자 조병학이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찢어질 듯 커졌지요. 조병학의 눈에 저승사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당의 말대로였지요. 조병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구냐?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조병학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조병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에서 술잔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단순히 저승의 존재를 마주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도한 사람처럼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저승사자냐? 내 놈이 어찌? 저승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조병학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조병학. 윤태승을 기억하느냐? 그 이름에 조병학이 기겁하며 바닥을 기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태승은 죽었다. 네, 내가 아니, 그놈은 이미 죽었어. 저승사자가 한 걸음 다가오자 조병학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다 다리가 풀려 방바닥에 흉하게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오지 마라. 다가오지 마. 이것은 꿈이다. 헛것이야. 조병학이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란에 기척을 살피던 아전 둘이 황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었지요. 나리, 왜 이러십니까? 조병학은 아전들이 들어온 줄도 모른 채 허공에 선 저승사자를 향해 눈을 까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있다. 저기 분명히 있어.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이득복을 시켜 독을 먹였다고. 쩌렁쩌렁한 자백에 아전들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엎드려 발악하는 조병학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날이 아무도 없습니다요. 겁에 질린 아전의 목소리에 조병학이 그제야 입을 다물고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저승사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어디 갔느냐?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허공을 더듬는 조병학을 보며 아전 하나가 다른 하나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스르산한 눈빛이 오갔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조병학의 입에서 터져 나온 끔찍한 자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아가 있는 곳으로 저승사자가 돌아왔지요. 채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병학이 자기 입으로 말했소. 이득복을 시켜 독을 먹였다고. 채아가 눈을 크게 떴지요.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까? 그렇소. 아전 둘이 들었소. 아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두 사람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돼요. 조병학이 두려운 자들이지만 자신들이 이미 그 말을 들은 이상 침묵하면 공모자가 돼요. 허니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요.
채아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사나리,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요. 저승사자가 잠시 채아를 보았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살아서 비슷한 일을 했소. 채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지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처자의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일했소. 둘 사이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조병학의 관아아는 어수선했습니다. 조병학은 아침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시가 되기 전 아전 중 나이 든 쪽이 관아 뒷문을 통해 나왔지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품속에 뭔가를 넣고 있었지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움직이는군요. 아전은 곧장 류현보가 갇혀있는 옥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 아전과 류현보가 같이 나왔습니다. 채아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르신이 풀려났습니다. 아전이 증언을 한 것 같소. 조병학이 제 입으로 뱉은 죄가 스스로를 올가맨 것이지. 류현보는 빠른 걸음으로 아전과 일금부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류현보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좋은 벗을 두셨던 모양입니다. 그 말에 저승사자가 쯧 하고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미련한 고집불통이지. 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기어이 억울한 자를 품겠다고 나섰으니. 말투는 퉁명스러웠으나 굳게 담은 입술 너머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지요. 이윽고 저승사자는 뒷짐을 진 채 묵묵히 오른손 엄지로 왼손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채아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차사는 마치 류현보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지기처럼 말하고 있었지요. 게다가 저 손짓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긴장이 풀릴 때마다 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하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생전에 일금부에서 일했다던 그가 아버지의 막역한 벗인 류현보의 성정까지 이토록 잘 알고 있는 데다 눈앞에 익숙한 버릇까지 하나로 겹쳐지자 채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득한 옛날 사람이 아니라 분명 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였거나 어쩌면 채아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사나리, 말하시오. 전에 생전에 일금부에서 일하셨다 하셨지요. 그랬소. 제 아버지도 같은 일금부 판사 자리에 계셨습니다. 채아는 애써 벅차오르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관하에서 일한 동료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짐작하는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물음이었지요. 그렇다면 혹시 제 아버지가 안방에 두고 쓰시던 벼루의 생김새도 아십니까? 그 말에 저승사자의 몸이 흠칫 굳었습니다. 채아를 내려다보는 저승사자의 검은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지요. 그저 같은 시대 일금부 관원일 뿐이었다면 남의 집 안방에 있던 사소한 물건 따위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젖어드는 딸의 눈빛을 마주하자 끝내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낮고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흉하게 금이 간 벼루 말이오? 채아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떨려 나왔지요. 그걸 어찌 아십니까? 누가 깼는지도 아십니까? 어린 딸아이가 서재를 어지르다 깨먹은 것이지. 볼품없이 금이 가 내다 버릴 법도 한데. 저승사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난히 손에 익었다는 핑계로 귀찮아 그냥 두었소.
채아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벼루를 아낀다고 살갑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익어 안 버린다며 핑계를 대곤 하셨지요. 그 서툰 변명까지 생전의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붉어진 눈가를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채아가 젖은 눈을 뜨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채아가 눈물을 훔쳐내고는 저승사자의 곁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섰습니다. 류현보가 의금부에서 나온 그날 오후였습니다. 조병학의 관하에 의금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지요. 조병학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병학이 벌떡 일어났지요. 이것이 무슨 짓이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조병학 수령 윤태승 독살 혐의로 함께 가야겠소. 증거가 있소. 증거도 없이. 있소. 수사관이 품에서 찻잔을 꺼냈습니다. 이득복의 편지도 함께였지요. 그리고 증인도 있소. 조병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독살을 지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이 아니겠소. 조병학이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아전을 불렀지요. 포박하라. 조병학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모략이요. 류현보가 꾸민 모략이란 말이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마당에 있던 아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병학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저승사자와 채아는 관아 담장 바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채아가 말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승사자는 채아 곁에 서 있었지요. 조병학은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찻잔과 이득복의 편지, 그리고 아전의 증언까지 세 가지가 맞닿아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졌지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배 명령이 내려졌지요. 10년 넘게 쌓아온 자리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조병학이 유배길에 오르면서 한마디 했지요. 윤태승, 내 놈이 죽어서도 나를 잡는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아가 저승사자 곁에서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들었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그날 밤 저승사자는 채아가 빠진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승으로 향해야 했지요. 저승사자는 오래도록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사날이 여기 계셨군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승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채아였습니다. 채아가 옅은 미소를 띠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지요. 그 부름에 저승사자는 대답 없이 채아의 창백한 얼굴을 묵묵히 눈에 담았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른 수많은 말들이 가슴을 쳤으나 투박한 입술을 비집고 나온 것은 짧고 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차사가 아닌 아비로서 내뱉은 한마디였지요. 채아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셔요. 아니다. 저승사자가 다시 굳은 얼굴로 강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꾹 쥔 주먹 너머로 평생을 짊어지고 갈 끔찍한 후회와 참담한 자책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험한 일을 당하도록 끝내 널 지켜주지 못했어. 아비가 되어서는
너를 그 차가운 물 속에 홀로 버려두었구나. 채아가 다가가 저승사자의 넓은 솜의 자락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대신 지금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이 낯설고 두려운 길마저 이리 먼저 마중을 나와 주셨잖아요. 딸의 다정한 음성에 저승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흐르는 강물 위로 애틋한 달빛만이 소리 없이 부서져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승사자와 채아는 저승으로 향했지요. 염라전은 차갑고 높은 곳이었습니다. 저승의 법관들이 늘어앉아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그 앞에 섰습니다. 차사 윤태승. 명부의 엄격한 규정을 어기고 산자의 일에 개입한 죄를 묻겠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오. 윤태승의 낮고 담담한 대답에 법관들이 매서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채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늙은 법관 중 하나가 호통을 쳤습니다. 망자가 명부의 심판에 끼어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장 물러서라. 그러나 채아는 조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꼿꼿하게 항변했지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이 풀려야 비로소 저승의 질서도 바로잡히는 법입니다. 원통함에 사무쳐 3년이나 저승문을 넘지 못한 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명부의 더 큰 직무유기가 아니옵니까? 규정은 규정이다. 죽은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채아의 당돌하지만 뼈 있는 일갈에 법관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의논을 거듭했지요. 이윽고 가운데 앉은 법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더 들을 것 없다. 최종 판결을 내릴 터이니 망자는 당장 염라전에서 물러나 저승문 앞에서 대기하라. 채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태승을 돌아보았지만 윤태승은 말없이 턱짓으로 얼른 가라는 신용만 해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전들에게 이끌려 채아가 완전히 밖으로 물러나자 법관이 헛기침을 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사의 규정 위반은 명백하여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나 그 위반이 결과적으로 저승의 질서 회복에 기여한 바를 참작하겠다. 이에 차사 윤태승을 파면하고 평범한 망자의 신분으로 강등한다. 가혹한 옥살이나 영겁의 형벌을 피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을 달게 받겠소.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평생 남에게 고개 한 번 굽혀본 적 없던 그가 쉰 목소리로 간절히 엎드려 청했습니다. 허나 아비로서 감히 마지막으로 청이 하나 있소. 부디 밖에서 기다리는 저 아이와 함께 저승문을 넘게 해주시오.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딸의 외로운 길을 덜어주려 납작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법관들은 다시금 짧은 침묵을 나누더니 이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문 앞 채아가 꼬박 3년을 홀로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윽고 그날 저녁 짙은 안개를 뚫고 익숙하고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벗은 온전하고 평범한 망자의 모습이었지요. 초조하게 기다리던 채아가 젠걸음으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염라전에서는 무엇라 하십니까? 처벌은 어찌 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염라전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던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채아를 보며
윤태승이 덤덤하게 툭 내뱉었습니다. 명부의 엄한 율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차사직에서 쫓겨났지. 결코 가벼운 벌이 아니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후회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채아가 물었지요. 그럼 이제 어찌 되시는 겁니까? 어찌 되긴. 차사의 자격을 잃은 평범한 망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발로 저승문을 넘어야지. 윤태승이 채아의 곁으로 와 나란히 섰습니다. 아비가 딸 자식 혼자 그 어두운 길을 걷게 둘 성싶으냐.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으나 곁에 선 그의 너른 어깨는 더없이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채아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침내 천천히 저승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승사자가 채아를 보았지요. 내가 옆에 있다면 하나도. 채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포운골 어귀 저승문 앞이 비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혼이 없었지요. 류현보가 강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물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가시오, 윤대감. 류현보가 찻잔을 강물에 띄웠지요. 찻잔은 천천히 물 위를 떠다니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한양에 소문이 돌았지요. 윤태승 대감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다는 소문이었지요. 오래전 그 죽음을 이상히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윤 대감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어. 채아 아씨가 그 찻잔을 갖고 관하로 가다 변을 당했다는 것도 사실이었구나. 억울하게 가셨어도 결국 밝혀지는 법이야. 저승사자와 채아는 그 말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맛있다 하셨지요. 제가 끓여드린 차를요. 그랬지. 진짜 맛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저승사자가 잠시 생각했지요. 진짜 맛있었단다. 채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승문 앞에서 빛났지요. 다행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